반성문 많이 작성할 때 힘드시니까 대부분 샘플 자료 자꾸 달라고 하셔요. 근데 샘플 자료 자꾸 요청하지 마시고요. 반성문은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반성문은 실제로 검사나 판사가 읽지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했고 반성문 의미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영상 촬영한 게 반성문 쓰는 법입니다.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반성문 아무리 안 쓴다 하더라도 하나 정도는 좀 제대로 써야 돼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감명을 받는 정말 제대로 된 반성문 쓰는 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근데 기본적으로 반성문이라는 것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경찰, 검사, 판사에게 한 번 정도 내 얘기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작성하는 게 반성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무척이나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 반성문을 잘 작성하려면 도대체 이 반성문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작성되는 건지, 그리고 이 반성문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반성문을 작성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어떤 기소유예를 받거나 혹은 집행유예를 받거나 선처를 받기 위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반성문에 어떤 내용이 담아 있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이 반성문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그리고 실제로 내가 갖고 있었던 내 사건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내 사건을 이후에 내가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다는 어떤 다짐과 그 계획에 대해서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 범행의 반성문을 쓰는 대상이 누구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본인이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자예요. 그럼 피해자한테 반성문을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희한하게 시작할 때 존경하는 재판장님 혹은 존경하는 검사님으로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빠져 있어요. 이게 정말 크게 많이 비판받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내 범행을 정말로 반성하고 있고 내가 당신에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으며 정말로 내가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내용을 가장 먼저 담아야 되는 것이 반성문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는요, 첫 번째로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저도 역시 한번 사과나 반성을 할 때 저에 대한 조그만 변명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 내가 그럴 목적이 아니었어가 아니고요,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하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좀 이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 어떤 충동을 조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 라고 해서 원인을 먼저 이야기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피해자에게 그때 상황을 해명하고 변명하는 시간이 바로 반성문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상 좀 세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한 변명으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정말 조심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아까 두 번째에서 뭘 작성했죠? 내가 어떠한 범행을 발생시켜서 원인이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이 원인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이걸 어떻게 제거할지, 이걸 어떻게 없앨지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반성문에서 난 앞으로 이런 거 없앨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믿어줄 수 있나요? 없죠.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반성문에는 그런 걸 넣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성문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객관적으로 이런 원인을 확인을 했고 이런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하겠다는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교육을 받고 혹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이런 식으로 먹으면서 1년 정도 이런 치료를 받을 거고 그 이후에는 상담 치료를 받아서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할 거다. 그리고 내 원인이 이걸 알았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교육을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볼 거야 라고 해서 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반성문 단계의 세 번째인 겁니다. 반성문 작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읽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도대체 이 반성문을 왜 쓰는 거죠? 반성문을 쓰는 이유는 검사님한테 판사님한테 나를 좀 봐주십시오를 쓰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한테 진심으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피해자에게 나의 진심으로서 그 사람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게 반성문이란 말이에요. 제발
검사나 판사가 아니라 내 반성문을 읽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작성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한 줄로 요약할게요. 반성문을 제일 쉽게 쓰고 제일 잘 쓰는 방법은 내 마음을 담아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작성하시는 게 반성문입니다. 반성문 별거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성문 많이 작성할 때 힘드시니까 대부분 샘플 자료 자꾸 달라고 하셔요. 근데 샘플 자료 자꾸 요청하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 진심을 담아서 피해자에게 보내는 사과 편지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게 반성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니케의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